여러분, 아직도 저희 채널을 누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 부족한 부부생활 백수의 남편 호야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반.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카메라 앞에 지금 섰냐, 새로운 커피를 만드는 방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설레고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커피를 어떻게 내리세요? 보통은 이제 추출 통해서 커피를 내리잖아요. 근데 오늘 가지고 온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바로 달임식. 생소하시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플 때 한약을 보통 어머님께서 재워와서 제 앞에 보이는 이 그릇, 한약을 다리듯이 커피를 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왜 내가 이 방식 몰랐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전문 매장이 딱 2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도구들이 딱 준비가 됐냐, 요르단에서 여행을 다녀온 저희 형님께서 커피를 좋아하는 저와 아내 효니를 생각해가지고 사왔다고 합니다. 형님, 저 정말 결혼 잘한 거 맞죠? 행복합니다. 어쨌든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맛도 독특하고. 근데 일단 추출하기 전에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도구는 머신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커피에 이름은 이제 이브릭이라 불리기도 하고, 나라별로 사실 다양한 이름으로 좀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인용, 3인용, 4인용인데 양은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소주잔, 원래는 소주잔 2잔 정도 나와요. 그냥 1인 기준이 사실 소주잔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3인용으로 끓여 먹었더니 적당했습니다. 뭐 그밖에 특징이 없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no. 바로 원두. 역시 중동은 저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실 커피 이걸로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매장에서 파는 저가의 원두예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저 혀에 이제 오감이 다 발동하면서 이제 맛을 분석했죠. 근데 한국에서 분명히 먹어본 원두의 맛이 아닌 뭔가 하나가 더 첨가되는 맛이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찾아보니까 카다몬이었어요. 카다몬. 향신료의 일종인데, 향신료의 일종인데 생강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두랑 카다몬을 같이 넣어서 갈아가지고 먹는 거죠. 특이하죠. 그래서 생강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원두 전문점들이 많더라고요, 요르단에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멘 커피를 이렇게 진짜 엄청 부드럽게 갈았어요. 진짜 이게 핸드드립용보다 더 곱게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앞에 있는 이브릭과 원두 예멘 커피를 가지고 커피를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가보시죠. 자, 물은 사실 정해진 양은 없는데 한 3분의 2 정도? 도구에 3분의 2 정도 넣으면 딱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마셔보니까. 기호에 따라 설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예, 기호에 따라서 설탕을, 보통 원래 전통적으로는 설탕을 넣고 먹는 게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굉장히 달게 먹어요. 예, 여기의 커피의 특징은 달게 먹는다. 왜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워낙 날이 덥고 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굉장히 설탕을 많이 넣어서 먹어요. 요르단을 직접 다녀온 형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물을 끓을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죠. 보통 이제 물을 끓이면서 수량에 따라 설탕을 녹이고, 네. 설탕 안 넣으셔도 되고요. 물이 끓기 조금 전에 이제 원두를 넣어서 달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카다몬으로 들어간 걸 먹겠습니다. 자, 우리가 쓸 원두는 예멘 커피. 자, 이것도 몇 그램인지는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기호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커피는 기호이기 때문에.
보통 저을 때도 저런 막대기 같은 걸로 많이 접더라고. 팁 영상 보니까. 긴 걸로. 자,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넣는 게 설탕이랑 이제 원두, 가루. 카다몬은 이제 원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알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올라오면 식혀줘야 돼요. 이러면 망이에요. 보통은 이제 스테인리스 형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뻐서 도자기를 샀는데 도자기 단점, 열을 가지고 있어서 옮겨도 계속 끓는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돼야지 이제 정상적인, 넘치지 않는 게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몇 번을 해야 되죠? 3번 3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또 커피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달라서. 그러면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 여러분 드디어 터키식 추출 방식으로 내린 커피입니다. 짜잔. 자,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이제 넘치고 식히고 끓이면 또 식히고 끓이면 식히고 한 3회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테두리가 아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러운데 보통 실패를 안 하면은 이것보다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두를 넣고 끓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맛을 보도록 할까요? 향은 뭐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끈적함이 있는 것 같은 맛? 왜냐면은 일반 추출 방식으로는 한 번 이렇게 거치고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끓였다가 식히고 끓였다가 식히고 끓였다가 식히고 이런 3번 방식으로 통해서 보다 커피에 있는 모든 요소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한약 먹으면 사실 묽지는 않잖아요. 묽다기보다는 좀 끈적끈적한 점성이 좀 느껴지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다 보니까 단맛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커피를 좀 비교하면 스위트 카노라고 해서 달달한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맛이에요. 그런 맛. 그리고 스타벅스. 근데 중동에는 이러한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와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서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불가능하죠. 이 사람들은 이걸로 먹는데. 그리고 호주도 역시나 스타벅스가 맥을 못 추는 곳이기도 하죠. 자, 보이십니까?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바로 원두를 넣잖아요. 그럼 원두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일부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시다 보면은 원두 가루가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필터 있잖아요. 그 필터를 넣고 내려주시면은 그쪽에 가루가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원두가 정말 고와요. 고운 가루를 쓰다 보니까 그 필터까지 통과하는 원두 가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것도 종종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터키식을 먹어보니까 진하면서 달달한 그런 옛날식 커피의 맛을 보고 싶다면 저는 터키식 커피 다림식 방식을 통해서 커피를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터키식 다림식 방식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한, 그 다음에 여행을 다녀온 형님께 물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들 굿밤 되세요. 안녕. 어떻게 잠자지 이제? 지금 이제 12시 됐는데 잠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